안녕하십니까, 김상입니다. 11월 1일 월요일 새벽 조회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수도권도 경주도 서울 같은 경우엔 토요일 일요일 각 10경주씩 경주수가 추가가 되고요. 부경은 7개 경주씩입니다. 금요일 7개, 일요일 7개. 그 다음에 제주는 금요일은 8개 경주, 토요일은 6개 경주예요. 제주의 이 경주수가 많은 것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수 감면을 받기로 하고 경주수를 늘리기로 한 약정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주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제주마 경주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약정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예전처럼 제주 경마 수는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단지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체 입장의 20% 이상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니까 입장 인원이 20% 이상이 됐을 때 이렇게 시행한다 라고 했고, 만약에 입장 인원이 20%가 안 될 시는 주당 2경주씩 줄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과거처럼 9개 경주로, 제주도 총 12개 경주로, 부경도 12개 경주로 줄이게 된다. 11월 6일 최경마 5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죠. 18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은 문세영 기수로 다시 교체되는 별의 순간이에요. 40조 마방. 문세영 기수가 어제 일요일에는 아주 강하게 조교를 했었고, 오늘은 일요일날 강하게 조교를 했었기 때문에 가볍게만 조교를 했어요. 지금 확관홍이는 아니에요. 확관홍이는 아닌데, 일단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 문세영 기수의 아도판이죠. 22조의 일보 등천, 전경주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번에도 과연 어떨 것이냐. 편성은 괜찮아요. 이 49조의 나이나이가 최고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는데 아직까지 조교로는 특별함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월요일 조교까지라는 거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49조의 청산가세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전경주 문정경 기수가 아쉬운, 그래도 1400m 거리를 늘려서 순위권에는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카우보이 탱고, 전경주 주력만 다시 보일 수 있다면 이 편성에서 입당 가능합니다. 자, 560km가 넘어가는 카우보이 킹이 있죠. 이게 이제 4월달에 거세를 하고 데뷔전을 펼쳤는데 9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이에요. 최적 전개 이후에 상당히 좋았는데 양우지 근육통이 있었어요. 조교씨는 아직까지 좀 평이하다. 조금만 더 보자. 나쁘지는 않은데, 그리고 한 오랜 휴양, 그러니까 2021년 1월 달에 휴양 중에 거세를 하고 출전하는 마필이 고속 페달이 있어요. 29조. 이게 근데 굴건염이 또 발생을 해가지고 이건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해요. 29조의 골든 찬스 유승환 기수인데, 지금 말씀드린 그 카우보이 탱고, 일보 등천, 별의 순간, 카우보이 킹 등, 자, 11월 6일 최경마 6경주입니다. 15도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고요. 가장 관심을 모을 수 있는 31조의 레전드 삭스. 자, 이 녀석부터 전경주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떠들어 놨던 녀석이죠. 멋지게 또 우승을 해줬는데, 원래 문세영 기수가 기승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발굽 쪽이 염증이 생겨서 출전을 못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서로 간에 해볼만 하다란 말이죠. 자, 드디어 김태희 기수가 첫 입상을 했어요. 33조의 블랙 실버. 최근에 이제 체중 변동폭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14kg가 빠졌다가 11kg가 불었다가, 자, 이 체중만 좀 안정이 된다라면 이 1300을 뛰고 거리를 줄인 1200에서 단독 선행의 찬스거든요.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없죠. 물론 23조의 엘리트 파워가 상태가 좋게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와 이제 선행 다툼을 펼쳐야 되는데, 일단 블랙 실버 스피드감은 좋았고요. 56.5, 55.5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은 5조 마방의 화씨벽, 딱 그 정도 모습인데 이거는 조교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전경주 충마로 공략을 했던 19조 마방의 한강미직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이게 1000m에서 1200으로 늘린 부분도 더 좋죠. 조교 내용도 오늘은 살랑살랑 컨디션만 조절했고 갔지만 일요일날 아주 강한 습보 훈련을 시행을 해놓고 오늘은 살랑살랑 다니고 있죠. 조교로는 이상 돼 있다. 근데 늘어난 걸도 좋다.
문제는 유승환. 26주에 9억 말 전경주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비드 기수 안장으로 교체돼요. 근데 이제 컨디션만 조절하고 있어서 강도는 좀 더 나중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상태는 굉장히 우수하고 좋네요. 11월 6일 퇴경마 7경주입니다. 11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루이사 김용근 기수로 다시 교체됩니다. 루이사 편성상 우위를 인정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상대마라고 할 수 있는 베스트 라인이 김옥성 기수 같은데, 제가 이거 오늘 김옥성 기수를 봤는데 조금 그냥 휙 지나가가지고 루이사 이번 경주는 된다라고 봐야죠. 나머지들 다 있습니다만 루이사. 자, 11월 6일 퇴경마 8경주입니다. 별정 B형 방식으로 치러지는 경주 15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산시대 57kg의 최고 부담 중량, 전경주와 같은 부담 중량이에요.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에요. 전경주 선행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고, 그렇다면 오히려 1700m 거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이티 팝이 안토니오 기수 24조 마방 안토니오 기수로 다시 기승 예정인데, 전경주처럼 입상을 할 수 있는 찬스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남산시대는 역시 전주에 조교를 했는데 오늘은 가볍게만 했어요. 엉클벨이 전경주 기습 선행을 갔었죠. 56km. 과연 어떨 것이냐는 부분이고, 문성혁 기수가 기승 예정인 문성혁 기수로 다시 교체되는 라이온넷 52km니까 굉장히 부중에서 유리한 지금 고지를 잡았거든요. 많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이티팝 남산시대 라이온넷. 11월 6일 토요경마 9경주입니다. 14대 마필들 별정 B형 방식. 별정 구간표를 보면 만세 21조의 만세가 54km, 27조 드림패션이 55km, 30조의 스타블레이드가 55km, 34조의 썬더윈드가 57km인데 썬더윈드는 출전을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전경주 시간과 거리가 아쉬웠던 AP 파텍 12조 마방 57km의 부담 중량인데 멀로 기수예요. 멀로 기수의 조교는 모든 마필들을 약수터 벽치기 하듯이 조교를 하고 있으니까 성장을 하지를 못해요. 입상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필이 정체된다라는 거죠. 그게 말을 살아난 건 아니라고 전 분명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주마는 경주마로서의 운명이 있는 것이니까요. AP 파텍 상태 별표를 줄 정도로 좋은데 멀로 기수 한 장이라 참 깝깝하네요. 자, 전경주에 정말 아쉬움이 좀 컸죠. 42조의 에이스 함성 하만식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56kg의 부담 중량 좋습니다. 늘어난 거리가 더 좋아요. 우리 딸내미 카톡 오는 모양인데 사랑해라고 오는 것은 우리 딸내미입니다. 맞네요. 우리 딸내미도 오늘 방송이 있으신가 보네요. 풀 메이크업 한 사진을 또 보내오셨네. 딸내미 오늘 방송 있나 본데. 자, 에이스 함성 늘어난 거리가 더 땡큐죠. 1800m 입상을 끌어냈고요. 만세 조교 모습 나쁘지 않아요. 근데 딱 그 정도 모습 상태는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전개를 적절하게 풀면 괜찮겠고, 스타블레이드가 전경주 좀 부진했는데 이렇게 부진할 마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타블레이드도 이번에는 조교 모습이 나쁘지가 않아요. 하나가 더 변화를 보이는데 금화 슈프림 김용근 기수 이번에 훈련 강도를 끌어올려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단 에이스 함성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11월 6일 토요경마 10경주 11대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위너골드가 레이팅이 115고 나머지들은 모두 92합니다. 그러니까 레이팅 차이가 25가 나죠. 위너골드를 58로 주다 보니까 나머지 최저 부담 중량 51kg 모두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 말들은 51kg를 타지 못하니까 아마 증량해서 52kg 정도로 타는 말들이 많을 걸로 보여져요. 자, 위너골드가 최근 편성 중에서는 가장 약체 편성을 만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부담 중량 면에서는 유리한 부담 중량이 아니죠. 최근보다 더 무거워진 58kg 부담 중량. 자, 이걸 해결해야 되죠. 분명히 편성을 보면 입상이 찬스이고 결국에 카드를 꺼내듭니다. 어떤 카드? 문세영 카드. 이 위너골드의 문세영 기수는 통산 6번을 기승해서 6번 모두를 입상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위너골드를 인정을 하고 가는 것이 맞겠다. 나머지들 큐피드 가이는 김용근 기수로 교체가 됐어요. 전경주 이후에 부종과 찰과상이 있어서 어떨 것이냐고 좀 노려봤는데 오늘 아침에 출발 연습을 병행을 하면서
김영건 기수가 열심히 조교를 했어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컴플리트 수입 11조 마방. 자, 이 녀석은 공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수 목장에서 질병이 없이 휴양을 한 거예요. 상태는 양호해요. 아직까지 조교 내용은 특별함 없습니다. 네, 지금 특별함이 없는데 11조 마방이 원래 그러기 때문에 조교 내용을 좀 끝까지 봐야 되겠고, 24조의 마이티고는 결국 안장을 교체를 합니다. 다비드 기수로 교체를 하는데 이 녀석은 1400 연속 입상을 끌어냈던 적이 있기 때문에 1등급에서 가능성을 먼저 볼 수 있는 거죠. 자, 위로골드를 놓고 이제 마이티고가 팔릴 거고, 큐피드 가이가 팔릴 거고, 이렇게 팔릴 겁니다. 일단 그렇게 나쁘진 않은 모습들이에요. 새벽 조교 외길 인생 25년. 새벽녘 이 시간. 난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 오늘도 흔들림 없이. 11월 7일 일요강마 4경주입니다. 19뒤의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1주에 파이팅 나우가 57kg의 최고 부담 중량을 배봤는데 그 정도 모습. 그 다음에 34주의 벌마을 대장이 전경주 대비해서 2kg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상태는 양호한데 아직까지 조교는 좀 평이해요. 34주 조교는 계속 지켜봐야 돼요. 48주에 천지울림 1700을 뛰고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데 하정우 기수가 다시 기승예정이에요. 상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에 또 문세영 기수에게 눈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문세영 기수 지금 보여주는 주력에서 확관우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55kg 뭐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조교 모습은 장산레이저 문세영 기수가 좋았습니다. 자, 11월 7일 일요강마 5경주입니다. 16뒤의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6조 마방의 월영이는 출전을 하지 않을 거예요. 출전 순위에서도 미리고, 그 다음에 조교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뭐 질병인가 무엇인가 있어요. 자, 이 경주에서 먼저 스토리를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30조의 삼정 타퍼즈와 14조의 프린세스 삭스를 각각 안토니오 기수가 조교를 합니다. 그럼 안토니오 기수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저의 생각으로는 14조의 프린세스 삭스를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삼정 타퍼즈는 일단 출전 순위가 13위예요. 그래서 출전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고요. 매직 주니어 딱 그 정도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전경주만한 강도는 아니어도 나쁘지 않게 잘 유지가 돼 있는, 단지 레이팅이 34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 조교 중에 한 마리가 골절이 됐습니다. 30조의 K블레이드 조교 중에 골절이 돼서 경주마로서의 생명이 다한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또 문세영 기수죠. 18주의 매니골드, 데뷔전에서 문세영 기수가 우승을 했었고 전경주에는 조상범 기승을 기승시키니까 2위를 냈죠. 10월 26일까지 양우지 근육통이 있어서 이건 좀 상태를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유심히 봤는데 53.5kg의 부담 중량, 오늘 전혀 이상이 없는 모습입니다. 일단 선두 외곽으로 돌아나가는 모습, 매니골드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고, 프린세스 삭스, 매니골드, 드마필, 댕댕 드마필 눈여겨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주니어까지 3두가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 자, 11월 7일 일요강마 6경주입니다. 22뒤의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경주 점핑 출전, 혼합 3등급으로 점핑 출전해서 취임 능력을 보여줬던 그린 와트는 출전을 하지 못해요. 결국에 이번 경주는 이제 또 레이팅 꽉 차 있는 18조의 벨라라 질주가 문세영 기수 기승 예정인데 1200 뭐 거리도 나쁘지 않고 전경주 부진했습니다만 그건 안토니오 기수가 부진한 거고 문세영 기수 다시 교체가 됐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전경주 뭐 멋진 취임 능력을 보여줬던 8조의 땡큐 대천도 양우지 파행으로 출전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조교로 눈에 들어왔던 마필은 49조의 A2Z도 전구간 내사로 인해서 주행 심사를 다시 받고 58kg 최고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는데 이번 경우 출전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물론 벨라라 질주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41조의 문학파이어도 상태는 괜찮아요. 일단은 조교 때 괜찮았다. 자, 11월 7일 일요강마 7경주입니다. 10뒤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요. 뭐 많은 마필들이 있습니다만은 한두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30조의 강서 프린세스, 전경주 왔어야 됩니다. 왔어야 되는데 완전히 잘못하고 못 온 겁니다. 잘못하고 못 온 강서 프린세스
잘못하고 못 오고 그 천대끼리를 잘못하고 멀로기수. 그러니 멀로기수의 최근에 입지가 완전히 좁아들고 있죠. 이제 뭐 다 깨쳤거든요. 능력 있고 인품 좋고 사람 좋고 말 사랑하고 그건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냉정한 경마 세계에서 멀로기수가 승부가 안 되는 이상은 멀로기수를 굳이 기생시킬 필요가 없죠. 욕먹어가면서. 하지만 토니조 계산은 역시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토킹 어바우트가 되니까 멀로기수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뭐 조교 오늘 괜찮아요. 여기서는 입상을 해줘야 되죠. 오늘 조교도 괜찮았고 10월 달에 또 치아 발치를 하나 하면서 아마 발치를 한 것이 재갈이 좀 문제가 재갈바지가 좀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나요? 그런 부분들 교정을 좀 한 것 같아요. 자, 11월 7일 8경주로 일요일 말 8경주로 펼치는 코리안 더비. 요거는 지금 뭐 말씀드려봤자죠. 이거는 뭐 부산 말들이 올라와 봐야 지금 뭐 부산에서 조교한 거는 뭐 봤지만 서울에서 또 컨디션 변화를 봐야 되니까 이거는 뭐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자, 11월 7일 일요강마 9경주입니다. 16대 마필드 별정 비형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장산 미사일이 멀로 기수해서 뭐 이거는 좀 열심히 조교시키더라고요. 요거. 그 다음에 글로벌 삭스가 문세영 기수로 완전히 교체됩니다. 멀로 기수에서 요거 재밌죠. 이렇게 교체되는 부분. 문학드림 54kg, 황금 넣기 55kg, 글로벌 삭스가 57kg, 장산 미사일 57kg. 즉 57kg 대 57kg로 멀로와 문세영 기수가 대결을 벌일 수 있는 구도이고, 흥록대부는 56kg예요. 전 경주에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이가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흥록대부도 오늘 뭐 나쁘진 않은 모습이에요. 일단 3파전으로 보여지고 흥록대부까지 4파전으로 보여지죠. 4마리. 그 중에서 좀 더 압축을 해본다면 장산미사일과 글로벌 삭스의 대결을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볼트맨과 흥록대부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는 부분. 자, 11월 7일 1호강마 10경주입니다. 17대 마필들 출전 등록도에 있는데 30조의 님의 양기는 하정훈 기수로 교체가 돼요. 하정훈 기수가 기승 예정이고 다 고만고만하죠. 눈에 띄는 녀석 하나 있습니다. 아이스펀치 문세영 기수. 자, 전 경기에는 불안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뭐 아직 잘라버렸던가 그랬을 건데 이번에는 뭐 상태가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이스펀치 이 편성에서 우위를 인정을 합니다. 아이스펀치를 인정하고 나머지 후착에서 짝을 찾아보는 경주로 삼아보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과천 새벽종이작에서 조교 후에 김상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